태국인들은 바보입니까? 제발 우리 태국은 멍청한 짓을 그만해야 합니다. 21세기 전 세계에서 한국보다 더 발전한 나라가 있었나요? 우리가 한국을 버리거나 미워하면 할수록 그것은 바로 태국의 발전을 버리고 미워하는 것입니다. 태국의 한 선생이 광장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애타게 호소합니다. 한국에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그들이 우리에게 과연 어떤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보라고 말이죠. 안녕하세요, 감동입니다. 오늘은 태국인들을 추방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분노한 태국 내에서의 상황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에 사는 마이라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 벌어진 태국과 한국 사이의 안타까운 외교 문제에 태국 정부와 시민들이 보인 반응을 꾸짖는 어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은 우리 태국에게 아시아 나라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의 국가이자 실제 관계에서도 큰 도움을 주는 어쩌면 유일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1950년에 6.25 전쟁이라는 엄청난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가 찾은 지 불과 몇 년도 한국 땅에 잿더미를 남겼습니다. 그곳엔 태국인들의 피도 흘려져 있기 때문에 더욱 한국은 특별한 곳이라는 말입니다. 태국은 1,000명 한계대대 병력을 6회공 모두 파견했고 포크찹 고지방어전에서 3번에 걸친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막아냈던 조상들의 피가 떨어진 곳입니다. 맞습니다. 태국은 한계대대와 2개의 구축함과 수송기까지 6회공 모두를 한국 땅의 자유수호를 위해 보내었고 그곳에서 맞이한 태국인들의 피와 땀이 지금의 한국을 만드는 일에 일조했습니다. 파견 국가가 태국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단 한 명의 지원도 목숨을 걸고 가는 전쟁터이기에 굉장히 의미 있고 소중한 일이기에 더욱 양국가가 기억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선생님은 또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태국은 중국 같은 공산국가들의 실체를 잊었던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나 비열하고 야비한 민족인지 모르고 그들의 의식을 우리도 따라가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본같이 침략을 당연히 하는 악랄한 나라와 같이 하려는 것입니까? 아시아에서는 한국 같은 나라가 없고 우리와 좋은 인연이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평생 좋은 나라는 없겠지만 적어도 향후 100년간은 태국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나라는 한국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한국은 잿더미만 남겨진 1953년 이후 비슷한 처지의 국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의 거지와 전쟁 고아와 그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들뿐 아버지들은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사회적 시설이라고는 흐르는 시냇물이 깨끗하길 바라야 하는 최악의 지옥이자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절망적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리더를 뽑아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였습니다. 미국과의 외교적 노력으로 원조와 국방을 튼튼히 했고 발전을 위한 100년을 바라보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근대 사회였던 조선이라는 나라의 썩은 틀을 버리고 온 국민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을 택하여 문맹률을 획기적으로 줄였으며 몇몇 귀족이나 왕족이 점유하던 토지들을 시민들에게 유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정하여 중산층이 생겨나는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족한 에너지 자원을 위해 똑똑하고 젊은 인력을 원자력 발전에 투자하였고 그 결과 한국은 원전기술, 경제개발계획이라는 국가주도의 사업으로 지금도 유명한 삼성, LG, 현대, 포스코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탄생하였고 그들 기업은 그들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그것을 넘어 우리 같은 6.25 참전국에 후원을 하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는 세계에서 유례없을 정도로 눈부신 성과를 올렸으며 그들이 쓰는 스마트폰은 아이폰과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좋은 명품 기기로 거듭났습니다. 사회적 인프라를 말하자면 한국은 자동차가 필요 없는 나라입니다. 5분만 기다리면 곳곳을 쾌적하게 갈 수 있는 지하철이 매우 효율적으로 엄청난 인원들을 실어 나르고 정확한 위치와 도착 시간까지 알려주는 버스들은 색깔별로 구간을 정해놓고 움직이며 카드 한 장이면 이 모든 시설을 연동하여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은 현재 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구매율을 자랑하는 면세점이 입점해 있고 공항의 시설은 지하철과 버스, 택시와 승용차 시설 모두 용이하게 만들어 놓아 미국의 공항보다도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이며 인터넷으로 비자 절차를 간소화도 가능하여 원래도 빠른 입국 심사가 순식간에 끝나버리는 나라입니다. 거리에는 세계의 모든 음식들을 맛볼 수 있는 음식점들이 넘쳐나고 각각의 맛은 물론 위생 상태도
우리 태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깨끗하고 애초에 한강을 정수하여 생활수로 사용하는 한국의 수자원 자체가 깨끗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상인들 대부분이 카드 시스템과 스마트 결제 가능하여 투명하고 속임이 없는 소비가 가능합니다. 이제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다들 더 잘 알고 좋아하는 한류 콘텐츠는 아시아가 아닌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도 하나의 장르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각종 영화제에서 상을 받거나 아시아 시골 소녀가 한국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일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쟁으로 폐허였던 절망의 땅에서 이뤄낸 한국의 저력인 것입니다. 태국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요? 아직도 일본의 침략이나 탓하고 앞으로 나아갈 발전은 이야기하거나 계획하지 않은 채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나요? 중국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고 자유주의 국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공산국가들의 영향을 받아 우리의 자유를 스스로 붕괴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제발 태국인들은 한국의 여행을 통해 그들이 어째서 저렇게 잘 살게 되었는지 생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한국은 태국의 원조를 받던 전쟁 폐허 국가에서 이제는 세계 경제 10대국에 해당하고 국민소득 1인당 3만 5천 달러를 바라보는 부자나라이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도 경제적인 성공을 이룬 유일한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이 잘 된 점은 공공장소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식당이나 카페를 가서 개인 휴대폰을 놓고 일시간이 지난 후 돌아가도 도난당하는 것이 아닌 주인을 찾아주기 위한 한국 시민들의 선한 모습만 확인하게 됩니다. 물론 한국인들은 빠른 것을 좋아하여 자전거만큼은 훔쳐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만 아주 예외적인 사례이고 거의 모든 범죄율이 아시아에서 일본과 마찬가지로 낮은 국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선한 것이라기보다 사회가 안정되고 올바른 문화가 정착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배 피우는 흡연 장소만 보아도 자신들이 피우는 행위가 얼마나 주변인들에게 피해를 주는지 의식을 하는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 자체가 사회적으로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비해 태국은 담배뿐 아니라 성문화를 이야기하면 한국은 성적인 문란함이 사회적으로 지탄받게 되는 일이고 가정을 지키고 올바른 어른으로 멋진 부부가 모범을 보이는 사례가 많지만 태국은 트랜스젠더의 육체적인 문제와 그로 인해 벌어지는 성범죄가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성을 인정한 뒤부터 오히려 자유로움을 누리는 것이 아닌 스스로 각종 성적 타락으로 태국인 스스로를 구덩이로 올가매는 국가적 문제로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있는 가정이 아닌 엄마와 엄마가 아빠와 아빠가 있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그들도 같은 성적인 문란함과 그로 인해 낙태와 유기 혹은 고아 문제를 끝없이 만들어내고 불안한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올바른 길을 가는 일도 희박하여 아직도 태국은 하위 계층만 늘어나는 희망이 없는 나라죠. 선생님은 또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국에 대해 알지 못한 채 최근에 벌어진 단편적 외교 사건에 치우쳐 그들을 배척하고 우리가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중국같이 교묘하게 뒤통수 나치며 망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것이고 다른 나라를 침략으로 찬탈하여 배를 불리우는 일본 같은 나라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태국이 한국을 도와주었던 기억을 잊지 않고 더 큰 도움을 되갚아주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째서 지금과 같이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려는 것입니까? 그들은 절대 자신을 도왔던 나라를 잊지 않고 끝까지 찾아가 감사의 인사와 실질적인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런 나라가 있었나요? 전쟁으로 고아밖에 없던 나라가 다른 나라들을 여유롭게 도울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나라가 있나요? 그리고 발전했다고 한들 자신들의 배나 불리지 도와줬던 것을 잊지 않고 전 세계를 찾아가는 나라가 한국 말고 대체 어디냔 말입니다. 제발 태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태국 정부가 한국인을 멀리하지 않도록 올바른 정책을 펼치고 우리 태국 시민들도 한국에서 그들에게 피해를 주는 멍청한 짓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태국 땅에서 한국인이 잘한들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는 것이 마땅한데 한국에서 태국인 범죄자들을 추방한다는 것이 부당한 조치입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태국 정부는 한국을 경제적 롤모델로 삼아서 그들이 했었던 새마을 운동을 태국도 적용하여 지긋지긋한 이 경제적인 가난을 끊어내고 다른 나라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기 위해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말씀을 잠깐 들으려 했던 것인데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과 이름 모를 선생님의 간절한 호소에 끝까지 들으며 저 또한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의 큰 스승인 공자가 이야기하길 선하고 훌륭한 자만이 스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나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중국에게서도 일본에게서도 배울 점은 있다는 말인데 한국은 오히려 이런 말을 충족하거나 남는 국가인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한국에 다녀왔던 기억 또한 다르지 않았고 한국인들의 삶은 역동적이고 부지런하고 정직하며 솔직하고 조금은 분주한 나라이지만 그렇기에 이 시대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한국의 오해가 다시 풀리고 태국인들이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교류하는 좋은 관계로 풀리길 기대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태국 정부와 한국의 좋은 소식이 들리길 기대하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가득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